웹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로유학원입니다. 이번 웹 세미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대기권 출입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어, 미국 대기권 출입대는 각 지역 대표 대학교인 만큼 뛰어난 커리큘럼과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학교별로도 전공별로 높은 랭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기권 출입대들은 사립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학비를 가지고 있고요. 또 국제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 학생들이랑 똑같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국제 학생들이 조금 내신이 낮거나 영어 점수가 낮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메리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여서도 충분히 준비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몇몇 학교들은 1년간 국제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미국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졸업률과 성적이 높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옆에 계신 미국 대학 전문가인 쇼얼라이트 재단의 지사장님 모셔서 미국 주립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웹 세미나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저희 Q&A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답변 드릴 수도 있고, 또 이제 끝나고 Q&A 세션에서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이렇게 내용과 맞지 않더라도 일단 질문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지사장님과 웹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슈울라 에듀케이션의 한국 사무소 지사장을 맡고 있는 최영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로유학원에서 이렇게 또 귀한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인 세미나는 뭐 주립대 대학에 대한 이제 세미나이긴 한데 혹시라도 뭐 그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여쭤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늘 뭐 참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도 유학을 준비했었고 또 유학을 가서 뭐 또 OPT, 뭐 인턴십, 뭐 취업 비자를 이렇게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PPT 볼까요? 네, 네. 저희 쇼라이트 잠깐 하나만 좀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쇼라이트는 미국에 있는 교육재단입니다. 그래서 보스턴에 지금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저희 한국 쇼라이트 사무소가 있지만 이제 전 세계 20개 이상의 이제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여러 뭐 주립대 사립대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총 18개 미국 사립대 주립대학을 대신해서 저희가 복지학생 모집, 그다음에 학생 현지에서 관리, 그리고 입학 심사, 장학금 심사들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뭐 또 자세한 저희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나오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처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뭐 코로나 전에도 이제 세미나 할 때 많이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 어떠세요? 차장님 이 대학들 좀 익숙하신가요? 너무 익숙하죠. 하버드, 컬럼비아, MIT 다 이제 세계 최고의 대학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익숙한 학교들도 있고 이 학교가 이렇게 랭킹이 좋았나 이렇게 그렇게 느껴지는 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국 뭐 주립대학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뭐 미국에 있는 대학 유학을 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첫 번째 랭킹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가 랭킹이 어떻다더라, 그다음에 전국 랭킹이 어떻다더라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학생 수 뭐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대학 명문 뭐 주립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SAT 점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좀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화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숫자 1, 2, 3, 4 이렇게 쭉쭉 나와 있어서 이제 뭐 10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이제 US 뉴스 월드 레포트라고 하는 기관지에서 이제 미국 대학교 랭킹을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한 9월달, 10월달 정도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랭킹 결과가 바뀔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탑 10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그렇게 크게 랭킹이 바뀌진 않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대학들이 미국에 있는 대학들 랭킹이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5만 1,870불, 그 다음에 뭐 6만 1,850불 해서 이렇게 이제 달러 표시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학비인 거고요. 1년 학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학교들은 전부 다 주립대학들이에요. 사립대학들이에요. 그래서 네. 명문 우리가 뭐 아이비리그다, 명문 사립대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학교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비가 벌써 이제 5만 8천 불, 뭐 5만 9천 불, 6만 불, 뭐 콜롬비아 유니버시티 이제 6만 불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학비만 해서 거의 6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6,500만 원, 7천만 원까지 가겠구나. 예, 그렇게 이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있던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5,400, 6,700 같은 경우는 학생 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부생 학생 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립대학들은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도 보스턴에 있는 명문 대학이죠. 이 대학 같은 경우도 학부생은 6,700명 정도 되고 오히려 석박사 학생들이 오히려 10,000명이 더, 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있는 게 이제 SAT, ACT인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능 시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국의 명문 대학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SAT 점수가 이제 1,600점 만점에 이제 이 점수가 이렇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점수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뭐 1,440에서 1,570이면 내가 프린스턴 대학을 갈 수 있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들어갔던 학생들 중에서 이제 가장 최상위, 최하위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의 이제 점수대를 얘기를 한 건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실질적으로 붙었던 학생들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400대로 뭐 아이비리그로 붙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SAT 점수로 입학을 했다기보다는 좀 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뭐 대회를 나가서 어떤 상을 받았다거나 정말 특별한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런 10위권, 뭐 50위권 대학들은 워낙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성적을 만점 가까이 맞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다음 뭐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10위부터 뭐 20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내신 성적,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면 국내면은 이제 내신 등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기학을 가 있다, 보딩스쿨을 가 있다 하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GPA, 그다음에 이제 뭐 토플, 뭐 그다음에 이제 SAT 그런 점수들이 거의 만점인 학생들이 지원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보시게 되면 이제 20위권에 해서 UCLA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선호하시기도 하고 많이 찾는 학교인 건데 이 학교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제 랭킹 20인 거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있고 인스테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웃 오브 스테이트 42,000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비가 거의 사립대학교랑 크게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는 학교들도 보시게 되면 UC 버클리 랭킹 22이고 그다음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 인스테이트 학교가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뭐 친척 중에 우리 뭐 친척 삼촌의 뭐 아들은 뭐 이번에 UC 버클리 갔다고 하더라. 예,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이면서 세금을 내고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은 인스테이트 학비를 내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민사고에서 UC 버클리 갔어요. 그 학생은 이제 학비가 43,000불을 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세금을 냈던 영주권자, 시민권자만 14,000불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뉴저지에 있는 교포 자녀가 나 UC 버클리 좋으니까 나 UC 버클리 가야지 하게 되면 주가 달라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웃 오브 스테이트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뉴저지에 있는 학생은 이제 또 43,0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거는 이제 한 가지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그 주에 가장 최고의 주립대학을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미시건 애너버, 그다음에 뭐 조지아텍, 그다음에 버지니아.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뭐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유니버시티 버지니아를 가요. 그래서 교포 자녀들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버지니아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왜 뭐 유시버클리 안 가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비가 만약에 자기가 뭐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에서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17,000불인데 만약에 타주로 넘어간다. 유시버클리는 43,000불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거는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그 주에서 가장 최고의 주대를 가는 거고 돈도 많다. 예, 교포 자녀들도 돈 많은 분도 계시잖아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 학생들이 보통 이제 사립대학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용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명문 주립대라고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뭐 사립대 포함해서 50위권에 들어가는 탑 주립대학들인 건데, 이 주립대학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학비가 거의 다 4만 불대. 특히 유시계열 학교들이 학비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웬만한 사립대학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그 다음 랭킹을 쭉 넘어가다 보게 되면 뭐 리버스 조지아, 예, 조지아에서 어떻게 보면 주립대학이면서 학생이 뭐 아까 조지아특도 있었지만
학생이 만약에 유니버시티 조지아를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3만 불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뭐 3만 2천 불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 50위권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주립대학들 중에서 그 주에서 가장 최고의 주립대학들, 뭐 UIUC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또 최고의 주립대학인데 이런 학교들이 보면 이제 학비가 아까 사립대학은 5만 불대 이상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5만 5천. 주립대 맞아요. 그래서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3만 불대 형성되는 이제 탑 주립대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학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네, 5, 3, 2만 기억하시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5면 오, 뭐일 것 같아요? 사립대.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이제 명문 사립대학들, 그래서 네, 학비가 5만 불, 그래서 우리 하나로 하게 되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명문 주립대, UCL, UC 버클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 유니버스 미시건 애너버, 이제 그런 학교도 주립대학이지만 학비가 거의 5천만 원에 가깝게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3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UIUC, 뭐 OSU, 예, 이런 학교들처럼 그 주에서 가장 최고의 주립대학이면서 학비가 3만 불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치게 되면 뭐 3천만 원대 해당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2만 불대 주립대도 있나요? 맞아요. 2만 불대 이제 주립대학도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제 저희가 오늘 한 145위, 200위권 대학까지를 한번 보긴 할 텐데, 2천만 원대가 학비 같은 경우는 이게 비용이, 그러니까 200위권에 잘 못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봐볼까요? 네, 간혹 들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포디 같은 경우도 지금 공대로 되게 유명한 대학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2만 8천 불인데 실제 뭐 하나로 계산하게 되면은 비용이 이제 뭐 3천만 원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여기가 랭킹 57위, 여기서 보면은 이제 가장 우리나라 하나를 하게 되면 그래도 2천만 원대 있는 학교인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뭐 피가 붙게 되면은 거의 3천만 원 가깝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다 뭐 그런 학교들도 주립대학도 있는데 그 대학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주립대 중에서도 좀 랭킹이 있거나 네. 그런 학교들은 없는 거죠. 근데 학생분들이 되게 쉽게 생각하기가 뭐 랭킹이 높으면 무조건 비싸고 랭킹이 내려갈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경향은 있지만 중간적인 퍼듀 같은 대학교를 보면 57위이고 공대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3만 불 이하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대학을 선정하실 때 이런 틈새 시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전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용도 싸고 랭킹도 높은 이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학교마다 이제 비용도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대학이 어떤 전공이 또 강하냐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 올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64위, 뭐 74위까지 쭉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는 거 보게 되면 이제 학교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뭐 국제 학생들이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자면 뭐 74위에 있는 이제 뭐 포데무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근데 이 학교를 학생들이 많이 갈까? 뭐 생각보다 국제 학생들도 많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랭킹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상 현지 미국에서는 정말 아이비리그, 그다음에 탑 주립대학들, 그 중에서 좋은 뭐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는 이제 좋은 이제 상향을 받는데, 사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뭐 취업을 하고 이제 생활하다 보면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랭킹도 그렇게 아주 또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네. 이제 50위, 70위권으로 이제 밖을 벗어나게 되면 여전히 보면 그 주에서 가장 또 최고의 주립대학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립대학들이 오히려 웬만한 사립대학보다 오히려 더 잘 인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 최고 주립대를 가는 거고, 그다음에 돈도 많다. 예, 그런 학생들이 사실 사립대학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79위, 뭐 80위 쭉 넘어가는 건데요. 지금 뭐 100위권이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학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주에서 가장 최고의 주립대학들, 그런 대학들이 이제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가장 최고의 주립대학입니다. 예, 이 학교, 뭐 3만 불대 있는 학교. 네. 그리고 뭐 유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 104위, 뭐 전체 대학 랭킹도 나쁘지 않습니다. 104위면. 근데 이 학교 같은 경우도 뭐 3만 불대 있는 학교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느 학교로 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비용을 이제 생각하고 갈지, 그다음에 전공은 어떤 전공으로 뭐 잘 맞게 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145위, 130위 뭐 가게 되면 이제 주립대하고 사립대하고 계속 이제 산재에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탑 대학들은 정말 1위부터 한 20위권까지는 거의 사립대학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주립대랑 사립대학이랑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사립대는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만 불 이상들이 다 사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립대는 이제 국가나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기 음, 때문에 모든 시설과 커리큘럼, 뭐 교수님을
학생의 학비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싼 맞아요. 거고 주립대 네.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같은 퀄리티라도 이제 100위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뭐 주립대와 사립대 학비가 차이가 나더라도 사실 퀄리티는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다음에도 뭐 첨령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탑 200위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미국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티어 1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티어 1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200위권까지가 있는 학교들을 보통 리서치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리서치 유니버시티고 그다음에 종합대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박사과정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연구가 가능한 대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교수님들이 보는 이제 탑 200위권이 하게 되면 연봉이 200위권 안에 있는 대학이랑 학기랑 또 사실 연봉 차이도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탑 50위권도 좋고 뭐 150위 뭐 200위권도 다 좋은데 근데 뭐 생각보다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수준 차이는 뭐 생각보다 많이 크진 않아요. 미국이 50개 주고 그다음에 50개 정말 다른 나라들이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드릴 학교들은 이제 주립대 위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래서 학생들이 뭐 주립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상 비용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살펴봤고요. 어, 지금 뭐 질문이 하나 온 거 보니까 이게 지금 생활비도 여쭤보신 것 같아요. 네. 차장님 어떠세요? 생활비는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비는 뭐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네. 생활비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저 사실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의 유지비만 해도 한 50에서 80은 나오는 것 같아요. 먹고 자고 뭐 다른 문화생활 다 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도 높고 특히 막 뉴욕 이런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뭐 방 하나 빌리는데 200만 원 정도 하니까 맞아요. 제일 저렴한 게 200입니다. 한 못해도 한 달에 300 써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딱 내용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도시, 우리가 물가라고 치면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거기서 물가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주거 비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아무래도 대도시, 이제 물가가 좀 비싼 동네, 그러니까 주거 비싼 동네가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뉴욕, 그리고 보스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LA 쪽, 그다음에 버클리 뭐 그쪽. 그래서 이제 그런 쪽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들이 좀 비싼 편에 있고요. 대신에 이제 저희가 지금 뭐 그 중에서 가장 최고 주입대학이다 하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 그런 대학들은 오히려 대도시보다는 퀄리지 타운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경상도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이 가장 최고의 주립대학이잖아요. 근데 네. 부산대는 부산에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최고의 주립대학교 뭐 부산대학교가 부산에 있지 않고 오히려 조금 더 작은 뭐 창원 아니면 좀 더 소도시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그러니까 대학 도시라고 조금 얘기를 해서 그래서 퀄리티타운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데는 물가가 정말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한국에서보다 물가가 더 저렴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뭐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뭐 뉴욕 같은 경우는 정말 300만 원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주거비하고 정말 밥 먹고 정말 끝나는 돈이에요. 근데 만약에 퀄리티타운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뭐 기숙사 비용이랑 어떤 비용 다 포함을 해도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도 충분히 또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립대학들, 그다음에 이제 컬리지타운에 있는 그런 주립대학들은 기숙사가 전부 다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원하게 되면 다 기숙사에 다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생활비 절감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활비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만약에 주립대학을 3천만 원대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컬리지타운에 있고 만약에 생활비랑 주립 뭐 그런 거 거주비를 뭐 기숙사 비용, 뭐 밀플랜 뭐 그런 다 합치게 되면 뭐 한 4,50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이 4,500만 원이 이제 숙소, 식사, 그리고 우리 뭐 살려고 하면 옷도 사고 약간 그런 그렇죠. 기본적인 주거에 필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뭐 문화생활 네. 혹은 뭐 동아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기숙사 비용도 이제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옵션이 되게 많아요. 뭐 1인실도 있고 2인실, 3인실도 있는데 저렴한 옵션도 많고요. 근데 학생이 이제 정말 뭐 소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차도 이렇게 뭐 B사 이렇게 뭐 큰 뭐 M사 뭐 그런 걸 끌어야 된다 한다면 아무리 비싸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숙사에 살게 되면 사실 차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학생이 씀씀이에 따라서 정말 그 비용은 정말 되게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본 게 이제 대학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드린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교, 사립대학이든 주립대학이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를 간다라고 했을 때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내용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뭐 대학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수능 성적, 예, 그리고 아니면 내신 성적, 그다음에 네. 요즘에는 이제 뭐 다양한 뭐 입학 전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거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는 내신 등급,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GP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은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아, 뭐 토플 점수가 뭐 100점 만점에 내가 120점 만점 맞으면 더 좋은 데 갔나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게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은 이건 아카데믹한 거를 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영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왜 영어 시험을 보냐? 왜냐하면 수업이 영어로 되니까 영어 시험을 그러니까요. 보는 거죠. 그래서 영어 시험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미니멈 점수, 예를 들어서 뭐 토플이 80점 이상이다, 90점 이상이다 하게 되면 사실 영어 성적은 당락에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SAT, 그다음에 학업 계획서, 뭐 추천서, 비교 활동, 뭐 엑스트랙, 뭐 커리큘럼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일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참석해서 듣고 계신 분 국제학생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하고 입학할 때랑 국제학생 입학은 다른데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많은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들 같은 경우가 SAT, 그러니까 한국의 수능 시험 같은 거죠. 그걸 그렇죠. 면제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한국에 예를 들어서 국제학생이 한양대 오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똑같이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보고 한국 학생 경쟁에서 들어와 하게 되면은 들어올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학생들이 수능 시험 준비를 안 해서 그렇지 준비를 했으면 또 잘 볼 외국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업적인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SAT를 준비를 안 했지만 근데 학업적으로 뛰어난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 국내에서도 뭐 등급이 좀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SAT 없이도 학교에서도 많이 면제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학교들도 있으니까 그런 학교도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학업 계획서라든가 뭐 추천서, 뭐 비교 활동 이런 게 많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아까 랭킹 자료를 아까 쭉 네.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 탑 50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탑 50위권에 있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예를 들자면 뭐 어떠세요? 차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뭐 대학교를 진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뭐 학교를 한 군데만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대학 뭐 학교를 또 나눠서 좀 쓰지 않을까요? 저는 약간 학번이 높아서 네. 이 아마 학생들이랑 안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썼어요. 저희는 뭐 내신 이런 거 없었고 수능으로 세 개를 썼는데 당연히 상향 지원 하나, 그리고 가고 싶은 곳 하나, 그리고 이거 떨어지면 재수다 하는 거 하나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죠. 미국은 보통 5개 정도 쓰나요? 미국은 대학교 지원할 때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상향 지원, 그 다음에 내가 이 정도 정말 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이번에 대학교 못 가면은 정말 여기라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거 하향 지원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개수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세 개 지원하시는 분 거의 없고 최소한 대학교를 지원하시게 되면 6개, 9개 이상도 하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학생이 50위권에 지원한 학생이 이 학생이 탑 20위권에 있는 대학을 안 쓸까? 상향 지원서 또 씁니다. 예, 그리고 네. 이 학생이 또 뭐 70위권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위부터 50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 그 다음에 뭐 IBT 성적, SAT 성적이 만점인 애들이 사실 수두룩해요. 그 다음에 동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탑 50위권에 있는 학교들을 한다고 보게 되면 SAT나 학업계획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요.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학업계획서가 정말 중요한 게 어떤 학생은 예를 들자면 뭐 50위권에 있는 사립대학은 떨어졌는데 오히려 20위권에 있는 사립대학은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말은 즉 꼭 영어 점수, 뭐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의 어떤 뭐 어떻게 뭐 공부를 해야 하는지,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학업계획서 또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지금 뭐 탑 50위권을 보고 있지 않다. 예, 저는 뭐 주립대를 볼 거예요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 그다음에 학교에서 최소 요구하는 영어 성적이 있으면 영어 성적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생들이 이제 미국 학생들이랑 직접 경쟁을 해야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가는 것 자체가 미국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막 1년 넘게 준비를 해야 됐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주립대들이 딱 영어 성적, 내신 이 정도만 보고 있고 이제 1년간 적응 프로그램을 돌리면서 학교에 적응을 시켜주는 데 도움을 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왜냐면
과거의 대학교들은 학생들이 들어왔어도 적응을 못하고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학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일단 내신이 맞으면 이 합격을 시켜준 다음에 적응까지 돕는 게 대세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잠깐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자녀가 중3인데 SAT 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SAT를 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 것처럼 탑 50위권을 간다라고 가정하에 SAT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제 뭐 이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 중3이면은 뭐 국내 대학을 갈지 뭐 외국 대학을 갈지 이제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네. 못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면 제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국내 대학 갈지 외국 대학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은 국내 대학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수능 준비랑 SAT 준비랑 같이 병행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국내 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게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하게 되면 우리 국내 대학도 그래도 이제 내신 성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국내 내신 성적을 잘 유지하는 게 유학 준비도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예를 들어서 나는 유학을 갈 거니까 나 영어 준비해야지 SAT 준비하면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너무 떨어진다 하게 되면 또 좋은 미국 대학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SAT 같은 경우는 정말 학생이 내가 정말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내가 SAT를 준비하면서도 국내 내신 성적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런 학생이면은 할만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신경 안 쓰면서 영어 성적이나 SAT만 좋으면 명문대 가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못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맞아요. SAT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음, 저희도 저희 찾아오시는 학생분들 상담할 때 꼭 이 얘기를 드려요. 내신은 그때밖에 없어요. 내신은 고등학교를 지나면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근데 토플 점수, SAT 점수는 나중에 시간이 계속 써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집중 포인트는 내신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께서 혹시 뭐 걱정이 되신다 하시게 되면 고민이 되시고 아직 뭐 앞으로 3년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뭐 국제고나 아니면 뭐 조기학 갈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부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반고든 네,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그냥 고등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국내 대학 그런 상황을 보고 그때 결정하셔도 전혀 늦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미국에 있는 대학들 요즘에는 이제 SAT도 면제시켜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제 이제 마치고요. 그리고 뭐 학사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뭐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학년 이제 공부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양 과목, 정보 성취 과목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이제 보통 4년에서 5년까지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음, 있습니다. 이게 4년에서 5년이에요. 보통 국제 학생들은 적응을 잘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4년 만에 학업을 못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이 학업을 끝낼 수 있다 없다는 제 생각에는 1학년 때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얼마나 영어를 잘해서 이 학생들 원래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게 됐으면 4년 만에 끝낼 수 있고 반대서 5년을 넘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학비와 생활비를 1년이 추가되는 거예요. 이걸 사실 사람들이 이것만으로도 거의 뭐 7천만 원, 8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4년 만에 끝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학교가 어떻게 돕는지 이건 조금 뒤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업 중에 이제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많이 여쭤보시긴 하는데, 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혹시 뭐 지인 친구,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중에 뭐 미국에서 일하면서 뭐 공부했던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으세요? 덜어 있는데 음, 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음, 말해도 될까요? 음. 가외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과외했다. 네, 과외했다, 뭐 그런 친구들 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들은. 네, 네, 근데 저도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보게 되면, 뭐 한인식당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시집, 그다음에 네, 네, 뭐 뷰티 헤어샵 되게 많잖아요. 보게 되면 거기 학생들이 이제 유학생들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이 일하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캠퍼스 밖에서.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부 다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불법이라고 해서 이게 뭐 저는 뭐 이 자리에서 그게 나쁘다 어쨌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제 그냥 제가 어피셜하게 말씀드린다 한다면 기본적으로 캠퍼스 안에서
일하는 거는 유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도 받을 수 있어요. 뭐 캠퍼스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우리나라도 보면 대학교가 캠퍼스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죠.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학교 식당에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일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도 본 것처럼 학사장 학생.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는 워낙 규모도 크고 하기 때문에 뭐 학교에 뭐 짐, 뭐 체육관 시설, 뭐 식당, 그다음 카페테리아, 도서관 그런 쪽에서 보시게 되면 국제학생들도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는 최대 주당 20시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밖에서 일하는 경우는 이제 거의 다 그냥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간혹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해요. 근데 뭐 제가 이걸 하라 마라 뭐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근데 혹시라도 하게 되더라도 절대 학업에 정말 지장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일하게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학생들을 좀 간혹 보는데 이제 LA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케이스 좀 있어요. 다른 사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일할 때가 많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원래는 공부하러 왔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CCTV에서 일했는데 한 달에 뭐 200만 원 뭐 벌었어요.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히려 학업보다는 다른 쪽에 이제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5년, 6년이 지나도 아직 졸업 안 하고 그냥 뭐 미국 체류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학생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렇게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 거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저 질문 들어온 거 조금 빠르게 네. 답변해볼게요. 첫 번째, 그럼 내신이 안 좋으면 명문대 입학은 불가능한가요? 짧게 말씀드리면, 네, 불가능해요. 네, 맞죠.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은 이제 그 학생의 어떤 학업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뭐 국내에서 뭐 2, 3등급인데, 명문대에 가려고 하게 되면 사실 정말 뭐 탑으로 정말 줘야겠죠. 근데 SAT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학생이 정말 뭔가 학교에다 어필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전 세계적인 어떤 뭐 경시대에서 나왔다 하게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명문대학을 간다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예를 들면 탑 50위권에 간다, 뭐 70위권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유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고 유학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민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조기업 갔던 학생들. 근데 일반고에서 내신 성적 등급이 낮은데 바로 명문대 간다라는 건 좀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는 편입이라는 게 정말 쉬워요. 그래서 편입을 통해서 사실 가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또 시간이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 대학교 입장에서는 저희 신청서를 넣었을 때 음. 그들이 아는 건 우리 이름, 나이, 성별, 뭐 내신 성적 음.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은 곧 그 학생의 성실도의 음. 척도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음. 당연히 내신이 좋은 학생이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내신. 맞아요. 네. 다음 질문은 보통 미국 대학 입학하려면 토플 점수는 어느 정도 되면 될까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4년제 대학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미니멈 점수는 토플 80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뭐 토플 80점을 만들기가 사실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어학연수도 1년 동안 공부하고 토플 80점 만들 거나 아니면 뭐 국내에서도 이제 뭐 토플 전문 학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토플 기본적 80점을 목표로 보시되 근데 학생이 예를 들어서 토플 70점대, 60점대여도 입학이 가능한 또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국제학생들 특별 전형처럼 이제 들어가는 건데 똑같이 뭐 미국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대학 수업이랑 영어 수업이랑 이제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한 예를 들자면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국내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이 뭐 몇 점 만점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다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양대학교에서 뭐 한국어 능력 시험을 외국인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 무조건 80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뭐 간당간당하게 70점, 60점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1학년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한국어 좀 부족하니까 수업을 좀 들으면서 한국어 수업도 같이 들어라. 어학 수업도 같이 듣게 하게 되면 병행해서 수업을 1학년 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한다면 학생이 최소 토플 60점 이상이게 되면 그것도 입학은 시작은 가능하죠. 가능해요. 1학년으로. 저 이거 질문, 일반 4년제 말고 명문대 토플 점수도 가르쳐 주시면, 명문대 같은 예를 뭐, 경우는 이제 명문대를 예를 네, 들어, 네, 한 30위권 정도의 대학으로 쳤을 때 네. 말씀드려볼까요? 일단은 명문대라고 뭐 3탑 30위권이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80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소가 100점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뭐 정말 탑 있는 대학이다 하게 되면 이제 토플 점수가 뭐 80에서 100 요구를 하는 건데
근데 막상 이제 입학하는 학생들의 토플 점수를 보게 맞아요, 되면 맞아요, 맞아요. 실제 100점 이상인 애들이 수두룩하고 그다음에 네, 만점인 애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만점이어서 100점이어서 이 학생이 똑똑해서 이 대학을 붙었다기보다는 일단은 똑똑한 지원자가 많은 거예요. 네, 많고 그다음에 그 학생은 뭐 영어뿐만 아니라 SAT라든가 내신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실제 딱 열어봤더니 토플 점수가 100점 이상인 애들이 이제 수두룩한 거지. 학교에서 100점 이상인 학생들만 받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원자가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탑 뭐 그냥 뭐 몇 점 이상이어야 돼요라고만 뭐 여쭤보신다 한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80점 이상이다, 90점 이상이다 그것만 넘어도 되지만 근데 실제 붙는 학생들은 SAT도 높고 하기 때문에 자연히 뭐 토플 점수도 높은 애들이 상당히 많죠.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인데, 네. 문장인데 답변은 간단할 것 같아요. 미국 주립대학원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플래턴 입학 개입 중인데, 국제 학생들에게 토플과 IELTS 어학 점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유리할까요? 아니면 하나라도 높은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하나만 있어도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IBT, 그다음에 IELTS, 네. 그다음에 요즘에 학교에서 뭐 다양한 또 영어 시험 점수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점수 뭐 둘 중에 더 유리한, 본인이 시험 잘 볼 수 있는 그런 점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OPT, CPT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먼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OPT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4학년이 지나게 되면 1년 또는 3년 동안 미국에서 무급 또는 유급 인턴십을 할 수 있게끔 합법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비자는 학생 비자인 겁니다. 취업 비자는 아니고 학생 비자인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년에서 3년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이든 다 상관없이 다 가능합니다. 명문 대학이든 뭐 하위권의 대학이든 뭐 다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다음에 CPT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정말 본인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이 되는 학생들한테 가능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캠퍼스 밖에서 일하는 거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합법인 케이스가 바로 CPT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학생이 이제 최소 1학년을 마치고 나서 2, 3, 4학년 때 이제 전공 과목이 많이 들어갔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공하고 정말 다이렉트로 맞는 직업이 캠퍼스 밖에서 어떤 회사에서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실제로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 절차가 조금 복잡한 게 일단은 교수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쪽 전공으로서 학교 캠퍼스 밖에서 일하는 거 그런 것도 확인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절차상으로 많이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뭐 나중에 공부하시고 나서 1학년 끝마치고 나서 내가 정말 욕심 있고 내가 정말 좀 뭐 시간적 여유도 있다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국제 학생들은 4학년 졸업하고 나서 OPT를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스템이랑 뭐 넌스템은 이거는 이제 아까 OPT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스템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이과 전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과 이과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과 계열은 이제 그런 전공들을 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넌스템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왜냐면 아까 OPT가 1년에서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받는 이제 1년 동안 기간인 거고 하지만 스템 전공, 이공 계열 쪽에 있는 전공 학생들은 1년을 더 추가를 해서 3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진짜 미국 정부가 얼마나 공학, 사이언스 쪽에 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딱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참 또 재밌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미국에서 이공계에서 공부하는 애들 하다 보면 정말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나머지 상당수의 대다수의 학생들은 사실 이공계 계열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 차장님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하셨어요? 저 진짜 수학이 진짜 너무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차장님 같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공계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뭐 이거는 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이공계에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가는 거고, 또 수업을 따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공계 수업들은 상당히 공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영어를 잘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수학적인 능력, 수리 능력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학생이 저는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여쭤봐요. 그러니까 학생은 한국에서 수학 포기자, 수포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유망 직종이니까 나 컴퓨터 사이언스 가야겠다. 아니면은 뭐 산업공학 가야겠다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것도 말입니다. 저는 못해요. 네.
그래서 수학은 정말 내가 만약에 뭐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든 뭐 쪽 이공계열 쪽 스템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학생이 수학을 좋아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은 못할지라도 좋아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수학을 정말 싫어요 하는 학생들이 가게 되면 저는 그런 학생 수탁해 봤어요. 아까 우리 퍼듀대학교 공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학이 어려워서 2학년, 3학년 때 페일하고 학교에서 제적되는 학생도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공계 전공을 선택할 때는 본인이 정말 수학을 최소한 좋아하기는 해야 돼요. 그럼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학을 포기했다? 그런 학생들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바로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비즈니스 전공에서도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전공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넌 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공계 계열은 그렇죠. 아닌데, 근데 비즈니스 전공 단과대 안에서도 스템으로 들어가는 전공들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AI 관련, 음,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 이런 전공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공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좋게 잘 말씀하셨는데 데이터 사이언스도 보면 되게 융합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 전공으로 가는 이제 그쪽 산업에 가는 학생들이 어떤 전공들이냐면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 사이언스,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뭐 입력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걸 분석할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뭐 통계학, 그다음에 이거를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하게 되면 이거를 또 뭐 사회학이라든가 심리학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본인이 뭐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꼭 뭐 컴퓨터 사이언스 그쪽으로 뭐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전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잘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대학들이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좋은 거는 정과가 우리나라보다는 정말 훨씬 수월해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이 최소한 1학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뭐 과목을 듣고 나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 그러니까 최소한 2학년 때 올라갈 때는 이제 전공을 결정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때는 전공 변경하는 게 정말 수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전공이 지금 결정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제 대학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공부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지사장님 음, 너무 열정적으로 음, 많은 걸 설명해 주시고 음, 계신데 저희 음. 지금 벌써 2시 40분이에요. 그래서 벌써 아마 40분인가요? 네. 디테일한 정보가 음, 필요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아마 음, 시간이 딱 맞춰서 음. 준비하시는 학생도 계실 것 같아서 음. 저희 조금만 빠르게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 선택 기준은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대학교 순위가 중요한 학생도 있을 거고 뭐 취업도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네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 성적으로 제일 잘 갈 수 있는 학교로 가는 게 일단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 랭킹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랭킹은 절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1년에 뭐 4천만 원이다, 1년에 8천만 원이다 하게 되면 그 비용에 맞는 학교들의 리스트를 딱 적어 보면 쭈르륵 나옵니다. 그리고 근데 본인이 또 다 갈 수 있는 학교들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갈 수 있는 뭐 지금 현재 내신 성적 갈 수 있는 학교 중에서 가장 좋은 학교 또 이렇게 줄을 세워보면 따라락 나올 거예요. 그럼 딱 교차되는 학교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들이 이제 가장 좋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공 같은 경우도 랭킹이 어떤 특정 전공이 랭킹이 높은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들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본인한테 직접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아무리 뭐 좋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하는 그 단과대가 정말 유명하지 않다 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썩게 뭐 그렇죠. 높은 선생 뭐 교수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약간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가 어떤 특정 전공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공이 취업률도 높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소위 말하는 뭐 빵빵하다. 그리고 현지에서 그런 관련된 사람이 또 발달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해서 이제 관련된 산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음, 그 지역에 취업할 확률이 높음을 말해요. 맞아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음, 그거 진짜 많이 음, 물어보세요. 대학교 랭킹이 중요하냐, 전공 랭킹이 음, 중요하냐. 이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런 말 붙일 음, 필요 없이 전공 랭킹이 훨씬 중요합니다. 음, 그리고 저희 유학원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이제 학생마다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뭐 큰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음, 높은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요. 취업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 정말 추운 데가 너무 싫어요. 뭐 매일 햇빛 쨍쨍한 데 다니고 싶어요. 이런 음, 자기만의 기준들이 있으실 건데 저희 유학원을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에 맞춰서 최적의 플랜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종로 유학원입니다.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학 상위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탑 200위권이라 하더라도 탑 6%에 해당되는 좋은 대학들인 거고요. 그리고 랭킹 뭐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랭킹은 이제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항목을 산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주립대학교, 사립대학교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립대학은 아까 차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주립대학은 주정부 세금 운영이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비용은 좀 저렴한 편인 거고요. 사립대학은 보통 학비, 그다음에 졸업생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학생 수도 사립대학이 좀 적고, 그다음에 주립대학 학생 수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서울만 보더라도, 그래서 뭐 건대, 한양대 전부 다 사립대학이 있지만, 네, 근데 그 형태가 미국으로 봤을 때는 그런 규모로 봤을 때는 약간 주립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이 국내 뭐 연세대처럼 막 그렇게 큰 캠퍼스를 갖고 학생 수 많은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캠퍼스 있고 잔디 깔려 있고 학생들이 도로 누워 있는 막 그런 거 상상하는 그 주립대학 대학들은 보통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주립대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캠퍼스가 크니까요. 저 막 보스턴 돌아다닐 때 딱 들었던 대학교가 그냥 도심지 딱 여기 대학교가 딱 있는 거예요. 음, 무슨 회사처럼 무슨 대학 딱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빌딩 하나가 대학이고 이런 음, 경우가 되게 네. 많죠. 뭐 보스턴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있다 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하버드 유니버시티도 보면 이게 하버드 스퀘어 앞에 있으니까 그다음 이게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냥 빨간 벽돌로 있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공원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도 되게 명문 이제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남대로가 있으면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빌딩들이 앞쪽 양쪽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대학교 건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지나가면 그게 보통 대학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사립대학들이 이제 그런 게 좀 많이 크죠. 그리고 뭐 전공 선택에 대한 부분은 뭐 이것도 좀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공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공부했을 때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좀 더 기술이 좀 발달돼 있거나 선진화돼 그런 전공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를 또 했을 때가 또 유리한 전공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우주항공공학 요즘에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뭐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이 참 많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영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요즘에는 뭐 스포츠 매니지먼트에 관심 있는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산업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그런 산업도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들도 보면 스포츠 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인문사회학 분야도 뭐 심리학이라든가 뭐 특수 교육 뭐 그런 전공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훨씬 더 잘 되어 있는 전공들인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이 또 인력이 필요한 또 전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관계학은 요즘 들어서 저는 좀 더 많이 우리 학생들이 좀 선택했으면 하는 또 전공이기도 한데, 뭐 국제관계학 아니면 뭐 이스트 에이시안 스터디가 동아시아학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면 이제 있는 데가 동아시아가 중국, 한국, 일본, 뭐 북한 포함해서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한반도에 대한 뭐 주변 정세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학생들이 같이 경쟁했을 때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우리 학생들 유리할 수 있는 전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국제기구라든가 갖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 디자인 뭐 관련된 것도 국내보다는 이제 뭐 사실 뭐 야근하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미국도 맞아요, 디자이너는 맞아요, 맞아요. 야근 많이 하는데 대신에 연봉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기술자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경력을 쌓고 한국에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뭐 매니저급, 뭐 팀장급으로 오기 때문에 보면 한국에서보다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정말 불태운다라고 하잖아요. 갈아 넣는다. 갈아 넣는다 뭐 하는 네. 건데 물론 뭐 미국도 갈아 넣긴 하지만 근데 대신에 이제 연봉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이다 한다면 기술자로 그다음에 테크니셔로 이제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이면 이제 조금은 좋죠. 저도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특히 그래픽 디자인, 뭐 게임 디자인 이런 영역들은 한국이랑 비교하면 연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되게 좋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고,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스토리텔링, 비디오, 뭐 체험 이런 영화, 음악 이런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유망 직종이고 고연봉 직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전공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릴 학교들은 이제 저희 쇼레 아까 재단 말씀드렸던 학교 중에 이제 18개 이상의 이제 대학들인 건데요. 이 대학들은 이제 뭐 서부에도 있고 뭐 동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랭킹 오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랭킹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파트너 대학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뭐 77위부터 뭐 228위까지 이제 학교들이 랭킹이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SAT가 다 전부 다 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숄레이 통해서, 그다음에 정로의학원 통해서 입학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 학생이 이제 이 학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미리 프리스크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SAT 필요 없어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천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뭐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에 그 자기소개서랑 그다음에 추천서를 이제 받아봤는데 내용이 정말 학생이 썼다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잘 써오시는데 근데 이게 변별력도 없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제가 뭐 그렇다라고 하진 않지만, 근데 뭐 수학 선생님이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왠지 수학 선생님은 안 써주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아서 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지 않고 딱 가장 중요한 거 내신 등급. 혹시라도 뭐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뭐 검정고시를 뭐 본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기학 갔다가 온 학생도 있고, 검정고시 점수로도 인정이 입학이 다 가능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 검정고시, 그리고 내신 등급도 보면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 최소 5.9등급까지만 된다. 그러니까 6.7, 7, 8, 9등급이다 하게 되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학교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랭킹이 있는 학교들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 학교들 같은 예전에는 보통 2, 3등급 학생들이 이제 많이 지원을 했던 학교인 건데 지금은 이제 5.9등급까지도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저희 종로유형을 찾아오셨을 때 학생분들이 성적표를 가져왔을 때 네. 얼마 정도의 그 합격이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가 그 판가름 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보통 시간 한 이틀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학생 성적이 정말 뚜렷하게 뭐 3, 4, 5, 3, 4, 5 등급 그렇게 막 나와 있다 하게 되면 이 학생은 그냥 100% 붙는 거예요. 근데 학생의 등급이 예를 들어서 5, 6, 7, 6, 7, 5, 6,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정말 그 보더라인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보더라인이 그 5점 커트라인. 네. 그렇죠. 커트라인인 건데, 예를 들자면 학생이 성적 딱 봤는데 5등급이 하나가 있고 다 6등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했을 때는 5.99999 등급이잖아요. 네. 그 학생은 이제 붙을 수도 있고 사실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은 오히려 뭐 666 등급인데 뭐 6.2등급으로 계산이 됐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보는 거랑 학교에서 보는 거랑 또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도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생의 등급이 예를 들어서 5, 6등급이 좀 많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제가 뭐 한 이틀 정도가 좀 시간이 되고요. 근데 뭐 3, 4, 5, 4, 5, 6, 4, 5, 6 뭐 그런 학생이 다 하게 되면 그냥 거의 99%, 100% 거의 받는다고 네,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 랭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아까 뭐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주립대학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이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신 등급으로만 입학이 가능하고요. 특히 뭐 어번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학교로 이제 막 직접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니까 새로운 전형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많이 이제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어번 유니버시티를 만약에 뭐 이제 뭐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제 동시 지원하는 이제 그런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 진학사나 UA처럼 이렇게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는 어번 유니버시티는 SAT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UIC도 요구를 하고, 그래서 많은 학교들 하지만 근데 이제 국제학생, 우리는 국제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네. SAT를 면제받고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전형으로 가시는 거고, 또 똑같이 입학하는 것도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도, 대신 영어가 조금 낮아도 학교에서 영어 수업이랑 종교 수업 같이 병행해서 1학년을 시작하는 거니까 졸업할 때까지도 4년 만에 그것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랭킹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학교들 이제 뭐 전체 대학 랭킹도 200위권에 들어가는 대학들 상당히 많은데, 오히려 또 보게 되면 비즈니스 전공이라든가 엔지니어링 보게 되면 오히려 웬만한 사립대 주립대학을 제치고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대학들이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주립대학들이 많고요. 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한국에서 심리학을 하고 싶어요. 근데 SAT를 준비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인데 지금 뭐 85점이에요.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심리학으로 좋은 학교를 보려고 한다면 지금 52부터 53에 쭉 나와 있는데 이 학생이 이래서 보스턴 컬리지를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못 가요. 기본적으로 검정고시 안 받는 학교들도 많고, 그리고 이 학생이 또 SAT가 없는 상태에서 내신 등급이 2, 3등급이어도 보스턴 컬리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SAT가 없으면. 그리고 다트머스 컬리지는 심지어 아이비리그예요. 그죠.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나는 심리학을 정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쇼울렛 학교 중에서 유니버스 캔자스에서 가장 최고 주립대학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가 심리학은 랭킹이 50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학생이 나는 검정고시가 뭐 80점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내신 등급이 5등급, 6등급이에요.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갔을 때 심리학으로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제일 잘 갈 수 있는 학교. 라게 되면 바로 이제 QU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죠. 똑같은 내용으로 뭐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스턴 유니버시티보다
유타 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 랭킹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보스턴 유니버시티 사립대학이 워낙 비싸잖아요. SAT도 요구를 하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뭐 한국에서 공대 대신 등급이 5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2, 3등급이다 하게 되면 심지어 장학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유타가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가장 최고의 대학이 되는 거죠. 맞아요. 미국 내 43이면 네. 사실 엄청난 랭킹이거든요. 43이 대학교를 가는 건 어렵지만 43이 전공을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뭐 탑 20위권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은 뭐 전체 대학 랭킹도 좋지만, 그렇죠. 근데 거의 과 모든 랭킹도 사실 그게 더 랭킹이,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유타라든가 KU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에서 가장 최고의 주립대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립대학들은 과 랭킹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립대학들, 웬만한 주립대학을 제치고 어떻게 보면 랭킹이 더 좋은 거니까 학생들한테는 이 전공은 내가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최고의 대학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전략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숄렛에서 제공하는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어떨까요? 차장님 만약에 유학생들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국내에서 뭐 공부학생 미국 유학 갔다, 어떤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응이죠. 일단 한국과 미국은 교육 문화도 너무 다르죠. 사실 그냥 갑자기 나를 미국이 아니더라도 음, 어떤 나라에 던져놓은 거잖아요. 음, 그 모든 걸 너 혼자 음, 해야 해. 음, 그게 아무래도 제일 막막하지 않을까? 음. 아니면 뭐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떻게, 그것도 걱정이 좀 되세요? 어떨 것 같아요? 전, 전 아직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음, 전, 그래서 도서관이 어디지부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수업을 난 어디서 들어야 되고, 수강 신청은 누구랑 해야 음. 되고, 이런 것들, 아니, 모든 게 막막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 유학생들 미국 유학 갔을 때 가장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고 가장 필요했던 서비스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국제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은 이제 지원이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 숄렛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트너 대학교에 각각 성장하는 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어려웠던 학생들이 이제 학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플 60점대인 학생들도 1학년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학생이 당연히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어 수업, 보강 수업도 가는 거지만, 근데 실제로 수업을 듣고 나와서도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튜터링 서비스를 저희가 또 연결을 또 해드리는 거고요. 학생이 뭐 정말 1대1로 필요하다 하게 되면 1대1로도 제가 튜터링을 붙여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학생이 도착을 해서 공부하고 있을 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혼자 공부하기 힘들다고 해서 이제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끙끙 앓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게임하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힘들다 하게 되면 꼭 저희한테 그 캠퍼스 직원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또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무료로 추가 비용이 없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뭐 공항 뭐 도착해서부터 사실 되게 막막해요. 그래서 뭐 처음으로 뭐 미국 간 학생도 있고 뭐 그전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변화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학업에 대한 부분도 어렵겠지만 이제 정말 새로운 생활 문화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항 도착해서 기숙사까지 찾아가는 것도 정말 큰 난관이에요. 정말 우리 그 자녀분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이 공항에 도착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항 픽업을 그때 받아서 학교 기숙사로 바로 가는 서비스. 그다음에 가기 전에도 학생들이 항공권 제대로 잘 입력이 됐는지, 어떻게 픽업 서비스 잘 됐는지, 뭐 비자 신청이 잘 됐는지 그것도 제가 다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두 부분은 취업에 대한 부분이나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한 2시간, 3시간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근데 네. 오늘 뭐 시간이 이렇게 길진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이제 취업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보스턴에서 볼 때도 학생들이 이제 가장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취업 준비를 너무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서 학점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4학년 돼가지고 나 이제 취업해야지 하게 되면, 국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취업을 나중에 H1B 취업을 받으려면 OPT를 잘 받아야 되고요. OPT 그걸 잘 받으려면 학교 다니면서 경험이 되게 필요해요. 인턴십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필요한 건데, 그래서 학생들이 교포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뭐 하는 걸 보면 알아요. 여름방학 때 우리 유학생들은 뭐예요? 공부하죠. 공부하거나 밀린 아니면 영어 초월하려고. 뭐 공부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 와서 엄마랑 맛있는 뭐 간장게장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또 미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교포 학생들 여름방학 때 뭐 할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음, 가업이 있는 친구들은 음, 가업을 할 것이고, 거기 음,
뭐 그렇지 않은 일을 하죠. 일도 많이 아르바이트하고. 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인턴십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인턴십 경험이 나중에 OPT 갈 때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 인턴십도 취업까지 똑같은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서 다 필요한 거고요. 인터뷰도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던 학생들은 이제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취업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몰라서 시작을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이제 적응해야 되니까 2학기 때부터 저희는 이제 인턴십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학교 캠퍼스마다 보면 커리어 센터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취업 지원 센터가 학교 캠퍼스마다 다 있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이게 국제학생이 아니고 미국인 학생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학생에 맞는 어떤 인턴십 자리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국제학생들 대상으로 이런 이제 컨설팅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어떤 뭐 취업 박람회가 있다, 뭐 컨설팅 뭐 그런 게 있다 하게 되면 그것도 참여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1학년 2학기 때 또 3학년 1학기 때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4학년 때 안 하고 1학년부터 1학부터 3학년 때까지 하는 거냐면 이거의 목표는 뭐냐면 학교 다니면서 인턴십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나중에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저희는 이제 3학년 1학기 끝나면 이미 이력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취업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학생이 4학년 1학기 지나고 나서 2학기 가서 아, 나 이제 취업 준비해야지. 이제 이력서 써볼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제 또 얘기하는 게 학생들이 공부만 또 너무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뭐 여름방학 때 인턴십 모두 하게 되면 뭐 한국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놀다 가지 말고 차라리 미국 여행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 경험들이 나 인턴십하고 면접 볼 때 정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좋은 경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학교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우리나라처럼 동아리 같은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여를 많이 하고 그게 또 인맥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쌓아가면서 그다음에 교수님과의 인맥 그런 걸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희는 3학년 1학기 끝났을 때쯤 이미 취업 준비 다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죠. 그리고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철저하게 성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4등급인 학생도 있고 뭐 2, 3등급이면 장학금도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내신 등급이 좀 낮다 그러면 장학금 조금 덜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학생마다 케이스마다 많이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입학도 시기마다 조금씩 또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장학금은 항상 학교에서 그 이제 장학금 액수가 펀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내신 성적이 뭐 GPA 3.0 이상이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장학금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장학금이 나오게 되면 항상 데드라인이 있어요. 언제까지 등록을 마쳐라. 그렇지 않으면 입학이 떨어진 뭐 거절되는 건 아닌데 대신 장학금이 보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대기 학생들한테 나갈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종로회가 또 상담 오시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장학금 보시면 네. 신입생이라고 돼 있는 게 있고 매년이라고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이 매년 같은 경우가 이제 학년마다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학년마다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무조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 GPA 이제 최소 3.0, 어떤 학교는 2.5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해라. 그러니까는 학교에서 보면 이제 정말 공부도 안 하고 페일하고 있는데 학생 장학금이 매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보는 거는 최소 GPA가 2.5 또는 뭐 3.0을 유지를 해라.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이런 장학금은 저희 서울에서 뭐 여기 파트너 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에 있는 대학들도 장학금도 다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우리나라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음,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도 굉장히 우등생에게 몰아주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음, 미국은 좀 이렇게 넓게 주잖아요. 음, 일정 이상 학점을 가진 네. 학생들에게. 근데 참고로 이제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이제 국제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국제학생들 장학금을 사실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파트너 대학생 장학금 나올 수 있는 거는 이건 국제학생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안에서 그다음에 이 장학금은 이제 보통은 지역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 학생, 뭐 대만 학생, 뭐 남미 학생 이렇게 정해져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장학금 나가는 건데 근데 아무래도 우리 한국 학생들이 조금 장학금 좀 잘 받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헌터들이죠, 사실. 네, 맞아요. 이게 아까 음, 제가 말을 음, 어, 아무렇게나 무조건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걸 다시 음, 돌려 말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일정 이상만 했을 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장학금 문의는 저희 유학원에 해주시고 음, 또 이제 입학하셔서 기본적으로 장학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
도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학교에 대한 설명일 텐데, 그러니까 뭐 제가 이거 학교를 뭐 18개 학교라서 이거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 것 같아서 네. 주요 학교들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이 학교는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 학교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고 학생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학교예요. 왜냐면 여기가 국제기구, 뭐 방송, 정치 쪽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분위기는 약간 우리나라 뭐 적합한 뭐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연세대학교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애도 보면은 되게 좀 똑똑한 애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여기는 좀 사립대학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그런 뭐 대통령들도 보면은 항상 졸업 연수를 항상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항상 졸업 연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JF 케네디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졸업 연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확산 금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졸업식 연설 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오바마라든가 뭐 그런 대학 대통령들도 한 번씩 다 했던 학교인데 미국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계속 나와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학 그쪽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좋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번 유니버시티는 제가 그냥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조금 Fans direct your attention to the flagpole for a special presentation. You never really leave Auburn because Auburn never leaves you. 왜냐면 이 학교 근처에 알라바마에 현대기아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 주지원 자녀들 같은 경우가 어번 유니버시티로 많이 갑니다. 왜냐면 이 학교가 공대 쪽으로 상당히 유명하고 그다음에 현대랑도 사실 협력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FCO 팀쿡 같은 경우도 어번 유니버시티 출신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설명드리고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진행할 때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요? 지금 아마 픽스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U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심리하고 되게 유명한 학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캔자스에서 보면 가장 최고 주입대학이고 저는 이제 이 동영상을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You may not hear it at 제가 first, 제일 좋아하는 그 동영상 but it's there,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echoing against limestone, drifting through the grove. 어떤 상태에 있구나 You can feel it running deep beneath all that we are and do. More than a show of spirit, it's a source of energy. You can see it power leaders, fuel innovators, push dreamers into motion. On this summit, callings converge. Voices unify into a chorus, one that sounds out for good, for greatness. Our chant. Rising. 동영상이 많이 끊긴다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뭐 KU 같은 경우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일단 캠퍼스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학교 안에서 버스 노선만 거의 한 9개, 10개 막 돌아다니는 좀 상당히 커요. 그리고 KU 같은 경우도 이제 플렉시 유니버시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교들은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립대학들, 이렇게 좀 플렉시 유니버시티는 전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하다가도 전과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전공으로 전과도 되게 쉬운 편이고, 그리고 전과를 해도 이제 플렉시 유니버시티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전공이도 사실은 웬만큼 미국 내에서 탑 50위권, 60위권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부담 없이 공부도 하면서 좋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장 이제 좋은 주립대학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좀 시간이 너무 제가 많이 좀 잡아먹은 것 같아서 주립대학들은 그냥 제가 정말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UI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카고에 있는 이제 주립대학인 거고요. 물론 플래그십 유니버시티는 아니에요. UIUC가 이제 가장 플래그십 유니버시티인데 같은 주립대 시스템에 있는 학교인 거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대 치대로 시작한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시카고에서도 치과 의사들이 보면은 거의 70%가 UIC 출신이에요. 그래서 헬스 사이언스 그쪽이 이제 되게 강한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대, 치대, 약대가 같이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UIC가 바로 그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UCF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그런 전공 랭킹 뭐 그런 거 많이, 그다음에 뭐 지역적인 거 아까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UCF가 가장 유명한 전공이 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광이나 뭐 엔지니어링 이런 거 아닌가요? 왜요? 플로리다니까요. 관광. 맞아요. 그래서 플로리다 쪽에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쪽이 이제 호텔 산업이 이제 중심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미국의 호텔 쪽으로,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세 개 학교가 보통 언급이 많이 돼요. 첫 번째 학교가 어딜 것 같아요? 호텔이면 잘. 코넬 대학교입니다. 코넬이요? 상당히 이제 몰랐습니다. 명문, 그러니까 호텔 쪽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꼭 코넬 대학교 붙었어요. 그러면 그냥 고민하고 하지 말고 그냥 코넬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명문, 호텔 쪽 명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학교가 언급이 되는 게 UCF랑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있는 UNLV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교들 외에도 그러면은 이제 랭킹 항상 그 세 개 학교 다 이제 호텔 쪽으로 언급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호넬은 그냥 호넬이니까 그냥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코넬이죠. UNLV랑 UCF가 왜 언급이 되냐면 바로 그 도시가 호텔 그렇죠. 산업의 가장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UNLV가 사실은 다른 전공도 그렇게 좋은 전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없어요. 근데 호텔 쪽이면 왜 UNLV를 얘기하냐면 도시 자체가 라스베가스고, 그다음에 졸업할 때 취업도 상당히 유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UCF도 마찬가지예요. 올란도가 미국에서는 호텔이나 이런 관광 산업의 꿈의 어떤 도시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UNLV랑 UCF랑은 좀 약간 느낌은 달라요. 도시적인 느낌이 어떻게 다르냐면, 호텔 쪽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UNLV 쪽은 어떻게 보면 성인들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뭐 카지노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근데 그렇죠. 올란도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산업이 훨씬 더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뭐 디즈니랜드, 뭐 시월드, 리버스 스튜디오 그쪽에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리고 호텔도 있고 컨벤션, 그다음에 뭐 골프.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UCF가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탑 5 안에 드는 또 학교에 또 호텔 잡지에도 또 나오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만약 학생이 저는 호텔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SAT도 거의 만점이고 그다음에 뭐 등급도 1등급도 GP도 상당히 좋아요. 코넬 지원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UCF가 미국 호텔 쪽으로는 가장 그 다음으로 차선적으로 좋은 선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호텔 산업이 바로 취업하고 이거는 인턴십과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가장 우리 학생들은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경희대나 아니면 뭐 세종대 호텔 경영제도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제 뽑아가지고 보내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 같이 뽑아서 보냈는데, 6개월은 이제 디즈니 월드에서 인턴십을 하는 거고요. 6개월은 공부를 해요. 공부를 어디서 할 것 같아요? 호텔에서 UCF에서 하는 겁니다. 네. 네. 가본가? 그래서 그만큼 UCF가 많이 큰 거고요. 유타는 이제 요즘에 Welcome to Imagine You. 1,534 acres of you can achieve anything. 유타는 제가 그냥 동영상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타 같은 경우는 이제 송도에도 이제 유타가 이제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유타는 이제 본 캠퍼스예요. 그래서 솔트레이크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자세히 들여보면 참 장점이 되게 많은 학교인 건데, 일단은 딱 보시게 되면 웬만한 이공계 쪽, 그다음에 비즈니스 쪽 어떤 전공을 보더라도 탑 50위권에 들어가는 전공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특히나 이제 강한 학교인 거고요. 특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 학기 때 같은 경우는 보통 국제학생들은 여름 학기에 수업을 듣게 되더라 하더라도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교를 내야 되는 건데, 여기 유타 대학교 같은 경우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여름 학기 때만 국제학생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주립대에서 인스테이트 학비,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이 낸 학비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저렴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특히 국제학생들은 여름 학기를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비가 여름 학기 되면 수업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 조기 졸업이 가능하니까요. 조기 졸업도 가능하죠.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여기까지 해서 뭐 잠깐 뭐 질문이 있었을까요? 좀 시간이 좀 많이 제가 좀 소비를 했네요. 지금 나오는 질문 중에 IT 계열, 이건 아까 나온 것 같은데 IT 계열 전공을 하고 싶은데 추천하는 대학이 있나요? IT 계열. 네. 일단은 뭐 학생이 뭐 특별하게 어떤 도시나 아니면 어떤 뭐 지역을 선호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랭킹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정말 나는 IT 쪽에 관심이 있다 하게 되면 아까 지금 저희 마지막에 봤던 유타 대학교, 이
이 학교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지금 랭킹이 지금 43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창업 지원 서비스 같은 것도 되게 잘 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실리콘밸리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유타 같은 경우도 뭐 슬로코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IT 관련된 또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학생들이 나중에 뭐 인턴십이라든가 취업할 기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첫 번째는 좀 유타, 아니면은 아까 UCF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또 공대 쪽으로는 학생이 또 이제 되게 잘 되는 또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도 좋고요. 뭐 학교가 사실 많아서 뭐 딱 어떻게 딱히 뭐 어떤 학교 좀 찍기는 그렇지만 제가 언급드렸던 학교 중에서는 지금 유타대학교 UCF 그다음에 어번 유니버시티는 거기는 공대 자체가 워낙 강한 학교니까 어번 유니버시티도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질문이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 다 설명해 주셨어요. 학생들이 뭘 질문할지 아셨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은 네. 시간상 넘어가고요. 네네. 저희 주립대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미국에 지금 학교를 잘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립대 같은 경우에 제일 장점이 결국 학비가 저렴한 건데 이 주립대 학점을 한국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간략하게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대학들이 이제 많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올해 가을 학기에 우리가 미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 아무도 몰라요. 지금 가을 학기 될지 안 될지. 근데 맞아요. 이거는 물론 뭐 서부에 있는 학교들은 이제 가을 학기도 시작한다. 저희 학교 중에서도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학교 같은 경우도 가을 학기에 이제 정상적으로 오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하지만 근데 이게 앞으로 상황을 정말 6월 달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가장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이제 변수가 많긴 한데 아직까지는 어떤 학교들은 뭐 내년 봄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해 가을은 무조건 학교도 온라인으로 간다. 뭐 그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쉽게 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갑자기 또 오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현재 봄학기 미국 공부하고 온 학생들 이미 유학을 갔던 학생들 있잖아요. 이미 1월 달에 이번에 갔던 학생들 아니면 작년에 갔던 학생들이 지금 전부 다 수업을 온라인으로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네네. 근데 이게 많이 힘들 수도 있기도 한데 근데 우리 생각보다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뭐 고등학생들도 보면 인터넷 강의도 많이 들어봤을 테고, 그리고 요즘에 뭐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 수업 같은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이 좀 들었는데 요즘에 뭐 뉴너멀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가 많이 일상화 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교수 수업은 점점 좀 추세가 좀 낮아진 경우도 있고 온라인 수업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미국 대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지금 이제 유학을 갔다 온 학생들 2학년, 3학년 애들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온라인 수업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레코딩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으로 치면 인터넷 강의니까는 뭐 녹화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시간 형태로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저희처럼.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실시간 이제 수업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한계는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시간 미국 대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가장 첫 번째가 한계가 뭐라고 보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하겠지만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뭐 저의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채팅창을 보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시차가 좀 맞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한국 시간하고 미국하고는 거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새벽 네. 2시, 3시 그렇게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가을 학기가 만약에 미국 대학들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좀 수업 듣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학업의 질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마음도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학생이 만약에 학업 관리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이제 캠퍼스 가서 듣는 것도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수업을 듣는다기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학점 인정이라는 학업 질이 어떨까? 그리고 영어 수준이 나는 좀 낮은데 어떻게 수업 따라갈 수 있을까? 온라인으로 그런 걱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학업 관리가 어려우면 만약에 어드바이저가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그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그다음 한국 시간에 맞게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수업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어떨까? 그리고 학점 인정도 그냥 뭐 어설픈 어떤 대학교 학점 인정이 아닌 미국 정규 대학 과정의 학점이고 나중에 그 학점을 국내에서 땄다고 할지라도
미국 갔을 때 다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예, 그리고 영어 수준이 나는 좀 낮아도 영어 수준하고 영어 수업이랑 그다음에 뭐 정규 수업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어떨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토플 80점 불신 아니더라도 내가 미국 대학 학점 미리 따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시차도 마찬가지인 건데 시차가 이제 물론 뭐 우리 뭐 한국식 아침 9시부터 12시 그렇게 맞추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최소한 저녁 시간 되면 예, 그러면 또 수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새벽 2, 3시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강연이 있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제가 좀 설명드린 H라이브가 이 모든 내용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H라이브 같은 경우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화상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그러니까 수업을 참여를 해서 출석 체크도 하는 거고요. 근데 모든 수업들은 미국 대학교 정규학점을 온라인으로 지금 다 진행되는 거고,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게 UMass 보스턴,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보스턴의 이제 주립대학인 거죠. 근데 UMass 보스턴의 교수진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UMass 보스턴의 학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름학기도 이미 시작을 이번에 해요. 그래서 그 마감은 이미 사실 끝났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UMass 보스턴 지금 이메일 어카운트 지금 생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수강 등록하고 지금 절차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5월부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는 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주립대학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가을 학기가 학교에서 열리지 않거나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AC 라이브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학점이 전부 다 나중에 내가 아까 설명드렸던 숄레 학교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학교도 학점이 다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비도 저렴하면서 그리고 생활비도 안 들고 시간도 줄 수 있고, 예,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은 이건 동영상을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UMass 보스턴에서 예, 학점 교수진이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동영상 제가 To a virtual classroom. Connect from your home or office. Hello, everybody. How are you doing? Hello. So you don't have to be a math genius. All the algorithms you need are already embedded in code that you can access and use. Any questions? Yes, Yon. But to do the actual programming, what skills do I need? To a virtual classroom. 제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고 아까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그 최신 기술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에서 학교들이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수업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뭐 학교 가서 수업을 할까요? 아니면 집에서 할까요? 학교 나와서 하시지 않나요? 집에서 아니에요. 지금 미국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저도 이제 텍사스에서 교수하고도 찍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제 수업 어떻게 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교수님들도 지금 약간 패닉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온라인으로 해보지 않았는데 본인들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교수님들은 괜찮아요. 30대, 40대 교수님들은 이런 온라인 수업이 적응이 되는데, 근데 이제 50대, 60대 되는 교수님들 중에는 뭐 IT가 강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서 예전에 녹화되어 있던 뭐 20년 전에 녹화되어 있던 뭐 그 수업을 틀어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집에서 하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업 끊기고 하는 건데,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UMass 보스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가 아예 하나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진행되는, 그러니까 스마트 보드, 화이트 보드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뭐 실판에 뭐 쓴다 하게 되면 학생 모니터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모니터를 하나를 더 받아요. 그렇게 되면 터치 스크린인데, 학생이 만약에 터치 스크린을 체크를 한다 하게 되면 교수님의 화이트 보드에 바로 그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데 그런 온라인 수업 기술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된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이 있다라 하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비용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으시고요. 일단은 뭐 한국에서 만약에 가을 학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출국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을 또 마냥 또 계속 보낼 수 없기 기다릴 수만 때문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학비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불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생활비나 그런
체류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유학 비용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입학 조건은 여기도 이제 뭐 토플 점수에 따라서 내신 성적에 따라서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요구 조건은 유메스포스에서 요구하는 최소 미니멈 요구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GPA 2.5, 내신 등급이 2.5등급, 5.9등급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에 따라서 이제 수업은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커리큘럼이나 이거는 이제 여름 학기나 이제 가을 학기 이제 이런 커리큘럼인데 이거는 정말 이제 아직은 지금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정말 가을 학기에 지금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다음에 지금 여름 학기 가려고 했는데 못 갔던 학생이 있다 하게 되면 이미 지금 여름 학기는 지금 마감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지금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다 동시에 접속해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관심이 있다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가을 학기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제 조건은 가을 학기가 미국에서 열리지 않거나 또는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제공이 되는데 온라인이 시차가 맞지가 않으면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이 수업을 받고 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학점 인정이 다 가능한 학교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 학점은 기본적으로 유메스 보스턴에서 수업하는 거고 성적표를 떼도 유메스 보스턴에 성적표 나오는 겁니다. 온라인이다 뭐 그런 경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지금 전부 다 지금 유메스 보스턴 이메일 지금 어카운트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미리 학점을 딸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보통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3만 불 이상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비만 보게 되면 한 학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5,000불, 17,000불, 그다음에 뭐 18,000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어서 그 비용보다 좀 비용이 저렴한데요. 근데 물론 지금 이 비용도 보면은 이제 뭐 아주 저렴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한 10% 정도가 좀 저렴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학생 또 성적에 따라서도 추가적인 또 장학금을 또 받는 학생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생들 같은 여름 학기 시험 학생들 보면은 지금 12,000불인데 거의 뭐 한 9,000불 또는 8,000불, 그래서 3,000불, 4,000불 장학금 받고 가는 학생들도 지금 등록된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가을 학기가 있으니까 가을 학기도 한번 나중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비용보다는 성적이 어느 정도 있다, 한 4등급 정도 이상 된다 하게 되면 이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수업을 미국 학점을 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학점도 많이 캠퍼스에 듣는 것보다 오히려 학점도 더 많이 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어가 가능한 또 코디네이터가 한국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도움을 드릴 거고요. 네, 가을 학기 이제 입학인 건데 이거는 나중에 또 문제가 있게 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었네요. 네.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저희 첫 번째 설명했던 게 미국 주립대의 장점은 저렴한 비용, 큰 캠퍼스, 그리고 낮은 입학 조건, 높은 전공 랭킹,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뒤에 설명드린 AC 라이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지금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교를 가고 싶지만 입학 자체가 혹은 미국에 가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있지만 미국에 가지 않더라도 학점을 이수하면서, 예를 들어 여기서 1년 학점을 이수한다면 미국에서 이제 3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미국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활비도 절감할 수 있고요. 결국엔 비용 절감도 비용 절감이지만 우리 인생의 플랜에서 지금 이 1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큰 장점 같고요. 맞습니다. 저희 지금 너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주셔서 조금 정리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저희 종로유학원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내용은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한 3분만 저희 종로유학원 자랑을 할게요. 이것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로유학원은 드림위드라는 카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꿈과 함께합니다. 저희 유학원 자랑이 되게 많아요. 저희 브랜드 선호도, 대학생 선호도 12년 연속 1위고요. 저희는 1982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서 가장 큰 1등 유학원입니다. 신뢰성, 유학 정보, 안전한 시스템, 여러 가지 자랑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선택하라면 전 숙련된 전문 상담원을 자랑하고 싶어요. 저희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업계에서도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만 영입해서 저희가 정말 전문가들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지역, 학교, 전공 이런 것들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게
학생분들의 성공과 부귀가 결국 저의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걸로 홍보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의 꿈을 이뤄주는데 저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유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 직영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시더라도 같은 퀄리티의 상담, 같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지방에서 와서 유학 성능 받으려면 서울 가야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자기가 본인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종로유학원을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답변 드리기는 조금 시간이 애매할 것 같고 저희 이 세미나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보내드릴 거예요. 거기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분들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저희 정말 엄청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해 주시고 해서 더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세미나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희 지사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데 있으시면 또 종로유학원 또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네, 제가 마스크 쓰고 또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좋은 시간, 네, 뭐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에 감사합니다. 상담받고 싶어요 올라간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직원이 올린 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